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번 융단 폭격의 대상자는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를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지만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실상 어용방송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이 듣기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겠으나 더 많은 국민이 듣기에는 곡학아세하는 정말 진영 논리라고 할까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저급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시민을 융단 폭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시민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시민이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상식적으로 유시민 개인이 본인 유시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시민 TV나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진영에서 유시민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는 이 구독자만 해도 7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높은 73만 8천 명이네요. 상당히 높은 정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강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튜브에 대한 성관의 해석도 굉장히 편파적이고 유튜브에 대한 일반인들 특히 정치학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냉소적입니다. 자, 최근에 한번 홍준표 대 유시민이 비교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평가를 냈습니다. 개인 기부 형식의 슈퍼챗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그것이 홍준표 채널 TV 홍카콜라는 안 된다. 그렇지만 유시민이 하는 노무현 재단은 된다. 이렇게 아주 편파적인 판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갔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유시민이 하는 이 방송들 알릴레오니 무슨 고칠레오니 등등은 보면 누가 봐도 의용지식인의 깐죽거림 그리고 특정 정치 편향적인 어떤 사람은 총선 방송이라고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계를 은퇴했다는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 유시민이 최근에 했던 것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은 16일 알릴레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 도대체 독자적 판단을 못하는 건가? 이 말의 주어는 생략됐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칭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도대체 독자적 판단을 못하는 건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유시민이 그동안 헌법 공부를 제대로 했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과연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자가 정계를 은퇴했다는 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거니와 순위도 가관입니다. 원래 유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이 뭔지 알려주겠다고 출범했습니다. 알릴레오는. 그런데 지금은 진영논리 전파, 방어 여기에 앞장서는 게 아닌가.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가 망신당한 적도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태영호 전 공사의 말대로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유시민은 이런 예측력 또는 어떤 과학적 분석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시민은 한국당을 탄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김정저 원내대변인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을 두고 깐죽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성명 속에 깐죽거림이라는 말을 4번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시민의 이 유튜브 방송이 깐죽거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시민이 하는 이 알릴레오의 방송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가 마비돼서 안건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법관 탄핵이 모두 안 될 것 같다면서 한국당 때문이다. 입법계획 과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한국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유시민,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개혁입법을 어쨌든 통과 못 시키도록 그렇게 반발하고 막아서 정말 국회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국민들은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뭐 9명은 국회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최악이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일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던 민주당 야당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이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가 마비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수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법입니까? 또한 지금 민주당은 손혜원 국정조사 무슨 김태호 특검 같이 야당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협치를 포기한 집권 여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에게만 탓을 하는 남 탓하는 유시민의 이 알릴레오는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유시민은 말합니다. 외신에 나온 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해도 되나? 도대체 독자적 판단을 못하는 건가 하고 맹비난 했는데요. 아니 유시민한테 묻습니다. 아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던 진보 세력들이 외신에 나온 걸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된 거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말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독재국가입니까? 언론 검열국가입니까? 정치인의 입도 틀어 막겠다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독자적 판단을 못하는 건가 하고 인신 공격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과 이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은 야당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 다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원내대표는 또 이야기합니다. 유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이 정치평론을 빙자한 깐죽거림과 말장난으로 치닫고 있다. 지식인을 자처하는 분의 평론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치료하기 짝이 없는 깐죽거림에 지나지 않고 어용지식인의 악취가 너무도 깊게 배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용지식인의 악취. 본인도 어용지식인이라는 말을 인정하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자, 이런 모든 말들을 갖다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시민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반사 똑같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 그대로 제가 한번 그쪽 진영의 이걸 갖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이렇게 반사하겠습니다. 국민이 문재인을 탄핵해야 한다. 적어도 유시민의 논리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40대 30대 가장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백수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유치원, 초등학교에 보내기가 겁납니다. 그리고 안보는 어떻습니까? 핵을 이고 사는데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왕따 의열하면서 김정은만 좋아할 짓을 합니다. 지금 김정석 대변인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그만큼 아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워싱턴에서도 김정석 대변인이라는 공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한 문재인은 국제사회에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베와도 사이가 안 좋죠. 거의 국제적으로 지금 주류에서 밀려나서 지금 우리는 변방국가로 서약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실업자 수 130만을 돌파했고 지금 빈부격차는 통계청이 생긴 이래 최악입니다. 이렇게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문재인은 개각을 했습니다. 그 개각에서 박근혜를 자폐증 환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군복 입고 쇼하지 말라.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인지 모르겠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통과 의례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의심스러운 김현철이라는 자를 통일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박영선 보니까 1년에 평균 4억 6천만 원을 생활비로 쓴 것 같다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람을 중소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진영 후보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기 지역에 투자를 해서 10억 투자해서 26억 됐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막 개각해서 대한민국이 부글부글한데도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끝나고 와서 한 게 뭡니까? 청와대 내에 회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긴급 영상을 갖다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돌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10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10년 전 이야기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높이는 데는 인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한 게 그겁니다. 국무총리와 하는 주례회동, 수석보좌관 회의 등 정례 일정 모두 취소하고 했다는 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태, 이 세 건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냥 김의겸 대변인이 인용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육성이 담긴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진짜 필요한 대통령의 업무는 하지 않고 이런 정치 행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다시 수사해서 사실이라도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물론 뭐 과거에 잘못된 거 있으면 밝히는 건 좋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다른 모든 걸 팽개치고 미세먼지 대책, 경제 대책, 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들 국내에 쏟아지는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다 뒤로 하고 이 적폐라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과거 경찰, 검찰, 국세청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이 문재인을 탄핵해야 될 대목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분포도를 보면 탄핵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시민의 논리대로라면 주장하겠습니다. 국민이 문재인을 탄핵해야 한다. 유시민 말 그대로 한국당 자리에 문재인을 대입시키면 됩니다. 지금 저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 유시민이 한국당을 탄핵하라? 그러면 과거에 남아난 야당은 없습니다. 협조 안 한다? 당신들이나 과거를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보듬지 않고 자기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취임 이후 최악으로 폭락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최악으로 폭락하니까 그것 한번 다시 올려보겠다고 하는 정치행위 아닙니까? 이러면 탄핵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좀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자연 사건. 국민들은 압니다. 왜 이걸 지금 꺼내는지. 물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야겠죠. 진실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잘하는,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 조선일보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누가 봐도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시샘에서 질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끼워 넣기로 하나 넣은 거. 버닝썬. 근데 버닝썬 사태도 사실은 성접대 마약 논란인데요. 여기에 끼어들인 사람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아주 실세총경이라고 불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서 일했던 윤모 총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다 과거의 것들을 한번 새로 조사해보자. 지금 자기 밑에서 벌어지는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문다혜 이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입 닫고 본인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또는 야당 탄압을 위해서 이런 것만 부각시키는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시민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방송에 좀 나와서 인기 떴다고 본인이 뭐 지식인 차면서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알릴래요? 아유, 정말 참 제 입이 더러워질까 걱정됩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성호의 융단폭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치하지 마십시오. 비겁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마치 홍보기획비서관 같은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수준이 떨어집니다. 당신 수준이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장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등장시켜서 국민들한테 거의 진짜 정권 의용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성호 방송 이제 곧 10만 독자 돌파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 진성호 방송을 무럭무럭 자랑합니다. 진성호 방송은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